이재용은 이웃 사촌이다. 멀리 있는 사촌보다 이웃 사촌이 가깝다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려울 때, 그 다음에 도움을 원할 때, 그 다음에 어려움을 같이 나눌 때 필요한 게 이웃 사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럼 이웃 사촌 같은 정치인한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내가 어려움이 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따뜻한 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이재용은 이웃 사촌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분당의 팔성고구에 지역을 두고 있는 미래과학협력위원장 이재용입니다. 저는 행정직 공무원으로 34년간 성남시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공직을 할 때는 공직자로서의 꿈이 있었고 열정을 쏟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 정치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고, 특히 정치인들의 행태에 대해서는 굉장히 불신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구미동장 할 때 2011년도로 기억이 되는데 지역 국회의원한테 시의원 출마를 권유받는 그런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제가 이렇게 단호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고 있고 몇 년이 지났었는데 2014년도에 그런 제의가 두 번째 또 들어왔습니다. 그 당시에는 제가 성남시청의 장애인 복지과장으로 재직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고민이 뭐였었느냐 하면은 이게 지방자치하면서 자치단체장의 권한이 굉장히 막강합니다. 정책이나 모든 그 방향이 자치단체장 중심으로 흐르고 있거든요. 정책을 만드는 것은 밑에 실무자부터 팀장, 과장, 국장, 부시장 이렇게 단계를 거쳐서 성숙이 돼야 되는데 바로 위에서 그냥 내려오면은 그거를 해야 되는 이런 정책이 굉장히 많아서 공직자로서 제가 꿈을 이루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런 고민을 많이 하고 있던 차에 두 번째 그런 제의가 들어와서 남들은 하고 싶어도 한 번의 기회도 오지 않는데 왜 두 번의 기회가 저에게 찾아올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제가 가족들하고 상의를 하고 일주일 만에 6년을 남겨놓고 명예퇴직을 하고 제가 시의원 출마를 시작으로 해서 정치를 시작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낙선한다고는 전혀 생각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휴일날을 뺀 나머지 의회 일정이 없는 날은 의회를 매일 출근해서 성남시정에 대한 그동안 어떤 시의원도 분석하지 않았던 그 다양한 부분의 것을 거의 다 분석을 해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 대안을 제시를 했었거든요. 주민들이 굉장히 많은 공감대를 갖고 야, 이게 정말 공직자 출신의 시의원은 다르구나, 이런 평가를 받아서 떨어질 거라고는 일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게 선거가 시작이 되고 한 일주일 정도 남았는데도 많은 분들이 탄핵 이후에 비판하고 욕을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야, 내가 열심히 해도 이게 바람에 의해서 떨어질 수가 있구나. 제가 최선을 다하고 결과는 국민들이 선택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제가 동사무소를 신축을 해서 옮겨갔는데 그 전에 동사무소에다가 작은 도서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도서관을 방문해서 독서를 몇 달간 제일 많이 했고, 그 당시에 제가 많이 읽은 책이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책을 많이 읽었고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학교 다닐 때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는 그 3.15 부정선거부터 그 다음에 종신집권 이런 걸로 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또 한편으로는 근대화를 이루는데 굉장히 위대한 대통령이다라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책을 많이 봤고, 그 당시 문맹률 70% 이상 되는 나라, 그 다음에 경제 기반이 전혀 없는 나라에서 대한민국을 어떻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한 거에 대해서 비판적인 책, 긍정적인 책 이렇게 해서 제가 스마트폰에 그걸 저장을 해놨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여성 유권자에게 투표권을 준 게 몇백 년의 민주주의를 이룬 스위스보다 우리나라가 먼저 했다는 사실. 그 당시에 우리가 아프리카보다 못 사는 그런 나라였었거든요. 앞으로의 시대는 원자력의 시대다. 그래서
미국에 국비장학생을 보내야 된다 이래가지고 우리나라가 $60 조금 더 됐을 때 6,000불 이상의 장학금을 지원해서 그때부터 원자력 인재를 키워서 결국에는 그게 이제 박정희 대통령 때 꽃을 피우게 됐고, 소형 모듈 같은 경우는 세계 최고의 원자력 기술을 만든 게 그분의 업적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갖게 됐습니다. 정치인은 덕목이 국민을 모셔야 되는데,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인은 모시는 게 아니라 자기가 군림하고 있잖아요. 마음을 좀 다스릴 줄 아는 그런 정치인이 되겠다. 그런 책, 대표적으로 그 법정 스님 책을 제일 많이 봤고요. 이혜인 수녀님의 시집이나 수필집 같은 것도 많이 봤고, 그다음에 뭐 틱나탄 스님의 이제 책도 많이 봤고, 그다음에 김수환 추기경이 쓰신 책도 봤고, 그래서 마음을 다스리는, 정신을 좀 성숙시키는 그런 책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항상 뭐 제가 정치하면서도 저를 위에다 놓는 게 아니라 저는 제일 바닥에 놓고 시민들을 모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생각 가진 대로 그렇게 꼭 지켜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럴 때 그 책에서 얻은 그런 교훈들은 굉장히 크게 도움이 됐고, 그 남한테 베푸는 삶을 사는 게 가장 인간다운 삶이다라는 것을 많이 이제 강조하신 거거든요. 그런 책을 보고 많이 실천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다수의 주민들로부터 저 사람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진정한 정치인이야, 신뢰할 수 있는 정치인이야,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인정을 받아야 되겠다라는 것을 가슴 깊이 새기고 시작을 했고, 지휘원 때는 이제 제가 성남시 최초로 재정 분석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성남시 예산이 2조 6천억 정도 됐었는데 가용 재원이 얼마나 되는지, 고정비로 얼마나 쓰여지는지 다 분석을 해서 성남시 어떤 재정 여건을 시민들한테 드러내 보이는 그런 역할을 했었습니다. 도에 와서 제가 기획재정위원회 이제 2년 하면서 경기도 재정을 살펴봤고, 그다음에 보건복지위원회 가서 경기도민의 건강도 챙겨봤습니다. 미래과학협력위원회가 그 작년도 7월 1일 날 신설이 돼가지고 이제 인공지능 반도체 중소기업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경제는 지금 미국하고 통상마찰, 수출 감소,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국가가 할 부분도 있고 또 경기도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저희 12명의 위원들이 정당의 목적보다는 그 경기도 경제를 대한민국 중심으로 만들자 하는 목표를 갖고 하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는데 경기도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루어내야겠다는 게 지금 현재 사명감이고 목표입니다. 저희가 미래성장산업국, 국제협력국, AI국 3개국을 담당하고 있고, 공공기관은 경과원, 차융원, 경기, 대진, TP 이렇게 4개 공공기관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국장과 공무원들이, 그다음에 공공기관 대표와 직원들이 이 엄중한 그 시기에 경제를 살려야 된다는 그런 열정과 자신감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그분들이 주인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는 그 뒷바라지를 잘하고 있다, 이런 걸로 해서 토대를 만들고 있고, 그 국제협력 사업 중에 ODA 사업이 있습니다. 한 20억 정도가 되는데 저개발 국가의 그 유상, 무상 지원과 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을 하는 건데요. 6.25 참전국 중에 저개발국이 여러 나라가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에티오피아, 필리핀, 콜롬비아도 있거든요. 그래서 6.25 때 6천 명 이상이 여기 참전을 해서 253승이라는 신화를 만들어낸 에티오피아를 우리가 돕자, 이런 거를 주문을 해서 금년도에는 2억 7천으로 학교에 지원을 해서 디지털 수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고, 내년도에는 실질적인 사업을 만들어내고자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공지능 같은 경우는 저희 나라가 선두주자가 아닙니다. 인공지능을 활성화시키고 기업을 더 발전시키려고 하면 인재 확보가 가장 중요한 관건입니다. 근데 그게 유능한 인재는 미국으로 다 고액 연봉을 받고 가고 있고, 우리 같은 경우는 후발주자이면서도
그런 부분에서는 미국에 있는 기업들하고 경쟁하기가 어렵거든요. 인재를 육성하고 인재를 영입을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집행부에서 요구한 것보다 필요하면 더 증액을 해서라도 그 격차를 해소하고 앞으로 AI 강국을 만들어 가는데 우리가 노력하자는 그런 의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신뢰받는다는 게 결코 쉬운 건 아닙니다. 시민들이 저를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약속도 다 지켜줘야 되고 그분들이 원하는 것 이상으로 대안을 제시해야 되고 그런 모든 게 갖춰져야만 신뢰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 가까운 이웃 같은 신뢰받는 정치인, 그중에 이재영, 그 친구라고 하면 신뢰할 수 있어. 이런 평가를 받는다라고 하면 저는 만족할 것 같습니다.